세 번째,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 자,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첫 번째, 두 함수 fx와 gx 함수에서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어때? 존재했지. 또 똑같은 x가 a로 향할 때 gx라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했지. 자, 요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보면 x가 a로 향할 때 fx 함수와 gx 함수가 모두 극한값이 존재해. 요게 전제 조건이야. 이때에만 우리는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자, 함수 극한의 성질은 총 5개. 1 플러스 4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총 5개. 1 플러스 4. 자, 1의 의미 실수배, 4의 의미 사칙 연산. 자, 실수배가 뭐야? 어떤 함수에다가 내가 실수 마삼을 이렇게 곱하고 싶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곱해진 함수의 극한값을 뿅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 마이너스 3은 실수니까 잠깐 리미트 기호 앞으로 넘겨서 x가 a로 갈 때 fx 함수의 극한값을 따로 구한 후에 그 결과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도 돼. 이게 실수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사칙연산이 뭐야? 우리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자, 나누기는 살짝 빼놓고요. 사칙연산 중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무조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fx 함수랑 gx 함수를 더할 거야. 이렇게 해서 새로운 함수를 딱 만들었어. 더했으니까 뭔가 식이 정리되겠지. 이렇게 정리된 함수의 극한값,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고 싶어. 그런데 이미 fx는 극한값이 존재했고요. gx도 따로 극한값이 존재했죠. 그럼 얘를 쪼개서 fx 함수의 극한값 따로와 gx 함수의 극한값을 따로따로 구해서 둘이 더해도 돼. 이게 사칙연산입니다. 그럼 더해도 돼 였으니까 그 다음은 뭐야?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였어도 되는 거야. 그 다음 또 뭐야? 곱하기였어도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러니까 식끼리 더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는 거나 fx의 극한값, gx의 극한값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거나 똑같다고요. 더해도 됩니다. 빼도 됩니다. 곱해도 됩니다. 나눌 때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을 때만 됩니다. 자, 나누기. 그래서 얘가 시험에 나와요. 나눌 때는 분모는 절대 0이 되면 안 돼. 이게 조건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가능합니다. 자, 내용. 두 함수가 극한값이 L과 M이라고 수렴했습니다. 자, x가 a로 향할 때 kfx, k가 실수야. 실수가 곱해져 있지? 그러면 실수를 살짝 앞으로 꺼내주고 fx의 극한값에다가 실수 k를 그냥 곱해주면 돼. L에다가 k를 곱해주면 돼. 자, 함수와 함수를 더하거나 뺐어. 더하거나 빼서 극한값을 구할 때 각각의 극한값을 따로따로 구한 후에 더하거나 빼줘도 됩니다. 자, 복호동순이라는 건 더할 때는 더하기, 더해라. 뺄 때는 빼기, 빼주거라. 이런 의미죠. 자, 3번. fx랑 gx를 곱했어. 곱한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거야. 우린 그러면 fx의 극한값, gx의 극한값 알고 있으니까 둘이 따로따로 곱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무조건 됩니다. 하지만 나눌 때. 자, gx분의 fx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어요. 자, 나눴죠. fx 나누기 gx 한 겁니다. 이땐 뭐 분모는 절대 0이 되면 안 돼. 자,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gx의 극한값분의 fx의 극한값이라고 나눗셈을 쪼개서 계산해도 됩니다. 자, 얘가 중요한 거야. 이게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 시험 문제에서 얘를 안 써놨어. 그럼 4번 돼, 안 돼? 안 돼.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없으면 나누는 건 안 되는 거야. 끝. 성질. 끝났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다음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5번 내겠지, 5번. 이거 안 써놓고 이거 되지? 참이지? 이렇게 물어본다고. 네,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없으면 5번은 성질을 쓸 수 없습니다. 자, 위에 이런 성질들은 우극한, 좌극한일 때도 가능,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 음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일 때 모두 다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제 성립할 수 있니? 전제 조건, 극한값이 존재했을 때. 선생님, 무한대, 음의 무한대는요? 언제? x가 무한대로 갈 때도 극한값 가질 수 있고, 가질 수 있죠. 이때는 무한대로 가는 거 물어보면 네, 이 성질들 다 쓸 수 있다고요.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기호가 뭐지? 자, 이렇게 쓰는데 뭐죠? 무한대죠, 무한대. 무한대는 상수니? 아니요, 상수 아닙니다. 엄청 큰 상태입니다. 그러면 느낌적으로 우리 몇 가지를 좀 볼 건데, 자, 무한대에다가 3을 더할 거야. 아이고, 야, 무한대가 엄청 큰 상태인데 거기에 3을 더했다고 티가 나겠니? 이게 티 안 납니다. 그냥 무한대. 그럼 무한대에서 3을 빼볼까요? 아이고, 야, 세 발의 피 보이지도 않아. 3 빼는 거 티도 안 나요. 네, 그냥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 더하기 3은 무한대, 무한대 빼기 3은 무한대입니다. 자, 무한대에다가 내가 2를 곱해볼 거야. 무한대가 2배나 더 커졌어. 우와, 엄청 큰 그냥 무한대. 그런데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할 겁니다. 2배인데 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무한대. 방향만 바뀌어요. 그런데 무한대에다가 0을 곱할 거야. 진짜 무한대에다가 0이라는 상수를 곱하면, 자, 0이 이겨. 0은 뭐든지 곱해버리면 0으로 만들어내는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자, 요런 상태예요. 10분의 1이 있었는데, 우리 수열 배웠으니까. 10분의 1 다음에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등등등등. 자, 분자가 계속 커지지. 그러다가 분자가 무한대로 커지면 어떻게 될까? 10분의 무한대. 자, 10분의 무한대라는 건 엄청 큰 무한대를 꼴랑 10으로 나눴어. 야, 엄청 큰 걸 10으로 나눈다고 티가 나겠니? 네, 이것도 티가 안 납니다. 네, 이 상태도 무한대예요. 그러면 무한대를 마이너스 10으로 나누면요, 네, 음의 무한대로 방향만 바뀔 뿐입니다. 그럼 반대로 무한대분의 3 이런 수는, 자, 3이라는 숫자를 엄청 큰 수로 나눴어. 쪼개버렸어. 자, 빵 3개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나눠 먹어. 그럼 빵은 거의 가루와 같겠죠? 네, 0에 수렴합니다. 0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야. 이렇게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함수 극한값 구하는 방법을 볼 건데, 첫 번째, 다항함수야. 다항함수가 뭐죠? 1차, 2차, 3차 이런 함수죠. 자, 다항함수는 x가 a로 가는 극한값일 때, x가 a로 가는 극한값은 x는 a는 아니지만 x는 a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일단 x에다가 a를 대입해보는 거야. 그래서 x에다가 a를 대입했는데 계산이 빵 되네? 그러면 그 값이에요. 자, x가 1로 가는 극한입니다.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게요. 1 빼기 3 더하기 정답은 0. 0이라고 극한값 구해졌네. 2번 분수함수인데요. 선생님 유리함수인데요. 네, 일단 x에다가 3 한번 넣어볼게요. 5분의 9. 극한값 구해졌네. 네, 구해졌으면 이게 극한값. 두 번째, 그렇게 넣었더니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라, 자, 0분의 0꼴. 우리가 0분의 0꼴이라고 얘기해요. 0분의 0꼴. 분모가 0, 분자가 0, 꼴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분모가 무한대로 커지고 분자도 무한대로 커지는 상태가 나올 거야. 자, 요 두 가지 상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방금 다항함수 같은 극한값 구하는 문제 시험에 안 나오죠. 0분의 0꼴이거나 무한대꼴일 때 수렴할 수 있어요.
자, 0분의 0꼴. 분자가 0, 분모가 0이야. 분모가 만약에 0이면 분자도 0이어야 되고, 분자가 만약에 0이 나왔으면 분모도 0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0분의 0꼴. 자, 유리식인 경우에는 인수분해해서 약분. 자, 약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약분한다는 건 0이 되게 했던 식, 인수를 찾아서 그 식을 없애는 거야. 예를 들면, x가 만약에 2로 가는 극한이야. 그러면 분모에 x-2라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0이 된 거거든? 그럼 분자도 뭔가 인수분해를 해서 x-2를 찾아. 0분의 0꼴이니까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이유가 있었고 분자도 0이 되게 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식을 만들어서 약분해 놓고 남아있는 식의 x에다가 2를 쏙 대입하면 그 값이 구해집니다. 자, 무리식인 경우에는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합니다. 분모를 무조건 분모를 유리화하는 게 아니고요. 루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해서 0이 되게 만드는 걸 약분한다. 자, 약분의 목적이 뭐야?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야. 0이 되게 만드는 그 이유를 찾아서 없애는 겁니다. x가 2로 가는 극한 아니면 뭐야? 보고한 거 아닌데. x가 2로 가는 극한이래요. x-2가 있으니까 당연히 0이 되겠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도 x-2라는 인수 때문에 0이 됐겠지? 이 인수를 찾아서 약분. x 플러스 2만 남았어. 요 x자리에다 2를 뿅 넣었더니 정답은 4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올 겁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자, 정리부터 하면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을 때에는 극한값을 가질 거야. 자,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제곱분의 5x제곱 마이너스 4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럼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죠. 그러니까 무한대 제곱 엄청 큰 무한대, 무한대 제곱 엄청 큰 무한대의 5배와 3배. 요 빼기사는 무한대 빼기사는 세발의 피 의미 없다 그러지 않았냐? 여기서 3분의 5라는 극한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자가 5x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선생님, 무한대 제곱이랑 무한대 중에 뭐가 더 커요? 무한대 제곱이 당연히 크지요. 그냥 무한대가 세발의 피입니다. 얘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네, 무한대분의 상수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0.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무조건 극한값은 0이 될 거야. 분모랑 분자가 차수가 같으면 극한값을 가질 건데 뭐라고 써있니? 분모 분자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 분모의 개수, 분자의 개수. 그러니까 차수가 가장 높은 한 개수의 비로 극한값을 구할 겁니다. 분자가 차수가 더 크면요. 이렇게 있으면 이때는 분모가 무한대의 제곱이고 분자는 세제곱이니까 분자가 엄청 크겠지. 얘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발산합니다. 자, 원래 접근 방법은요. 분모의 최고차항. 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와 분자를 모두 나누어서 극한값을 구할 겁니다. 자, 요렇게 구할 건데 정리를 했더니 차수가 같을 때는 최고차항 계수의 b가 될 거고 분모가 더 클 때는 무조건 0이 될 거고 분자가 더 크면 무조건 발산합니다. 무한대 또는 음일무한대 발산합니다. 자, 예제 봤더니 차수가 똑같아요. 그럼 얘네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차수가 똑같을 때 계수의 b 극한값은 2분의 1이라고 떨어질 거야. 이제 특이한 꼴이 나왔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나왔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나왔을 때 일반적인 다항식은 최고차항으로 묶어 어쨌든 발산할 거야. 얘는 결론은 발산입니다. 그런데 무리식이야. 그러면 유리화해서 계산합니다. 무한대 곱하기 0 꼴이야. 선생님 앞에서 무한대 곱하기 0은 0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무한대 곱하기 0은 0이 맞는데요. 이거는 실제 무한대랑 0이라는 수를 곱했을 때 0이고요. 무한대 곱하기 0 꼴, 무한대로 가까워지고 0에 가까워지는 상태에서는요. 통분 또는 인수분해.
루트, 근호가 있으면 유리화 등을 이용해서 결론적으로는 얘네들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나 무한대 곱하기 0은 요 형태 0분의 0꼴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겁니다.